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어제 1부, 2부로 나누어서 궤강살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고, 오늘은 양인살, 이 양인살을 공부를 하시는데, 특히 이 양인 역시 궤광살과 양인살은 상당히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에게는 부족함이 많다. 남자 일간이었을 때는 무난하지만 여자는, 즉 여자가 남자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 양인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인살은 대체적으로 월지가 양인이어야만 더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의 묘월, 병화의 오화, 경금의 유금, 임수의 자수. 그런데 이 순수하게 갑병, 경임에는 양인이 형성이 되고, 이 무토가 오화의 양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토에서 무오양에는 제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왜냐면 이 무토의 오화는 인수일 뿐이지 이것이 겁재가 아니기 때문에 양인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것을 이 묘월, 월지가 양인이었을 때 이때가 제일 강한 그러한 상태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기는 그래요. 그 월지 다음에 시지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년지다. 왜 그러냐면 이 년지는 벌써 일간까지 오는데 몇 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약한 사주에서 입해월이 양인이 되어서 나를 돕는 구조라면 길하다. 그리고 이 양인 역시 신약에서 신약한 사주에 년지나 월지, 일지, 시지에서 양인이 되어준다면 이것은 매우 반가운 그러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신약사주와 신강사주를 나누어야 된다. 신왕사주의 양인격이라면 이미 흉한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양인은 양일간을 위주로 월지를 보지만 때에 따라서는 년지, 일지, 시지를 양천간에 대입해서 보는데, 12포태법의 제왕지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읽어보시라. 그 부분 제왕지를 읽고 이 부분을 다시 본다면 또 이 부분이 새로울 것이다 그래요. 음천간이나 무토일간은 원칙적으로 양인이 아니지만 세상의 이치가 지나치게 강하다면, 불미한 것이니 사주에 양인이 있다면 겁재의 성격이 형성되어 타인에게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 형성되고, 이러한 괴강살 신강이나 이러한 양인격 신강들은 남에게 간섭받고 구속받고 이 부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나를 따르라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러한 기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독선적인 기질에 무관 성분이 형성되어 타인에게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어디서건 대장 노릇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한마디로 고분고분 타인을 따라가는 성질이 아니다 그래요. 이 격앙살과 양인살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알고서 이것을, 이 부분이 신강한가 신왕한가 신약한가에 따라서 이성들이 각각
더 독선적 기질의 무관성 성분, 남에게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성분, 이것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아시는 게 좋겠다. 어떠한 사람은 나는 양인격인데 나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부분이 지금 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연월일시, 그리고 신왕한가 신강한가 아니면 겁재만 너무 강한가, 여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신양 명식의 양인은 무방하지만 신왕한 양인격은 특히 여명에게는 좋지 않다. 한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어야 하지만 여명이 가장 노릇을 하려는 격이니 남편이 무능력해져 문제가 발생한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수성가하겠다는 진취적인 성격은 좋지만 고집이 강해서 타인의 조언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성격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에게도 공손하지 않은 특징이 있으며,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무릎 꿇어서 아부할 줄 아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이중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따르도록 만들 것인가, 이 재주를 이미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다 그래요. 양인 중에서도 묘월의 간목양인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6월의 경금양인이나 자월의 임수양인은 그 성정이 강한하여 적궁을 만든다. 특히 여명사주에 식신이 양인을 형성한다면 대단히 흉하여 살아줄 남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에 병오월에 예를 들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 병화가 이 5월의 양인이죠. 이러한 상태로 사주가 식상이 구성이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 특히 여명이라면 부부 해로는 거의 80% 이상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정화가 투출이 또 이렇게 혼잡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90%는 부부 해로를 못하는 것이다. 못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식상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경금이 6월에 양인이 되고 여기에서 신금이 있고 나는 간목이나 을목이었었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부부 해로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병화나 정화가 유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여기에서 병화나 정화가 수출을 하고 5월 양인이면 상관, 경관, 관성을 싸우는 기운이기 때문에, 관성과 대립해서 싸우는 기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 여기에서 임수가 있고 해수가 있거나 아니면 개수가 있고 자수가 있어서 이것을 제압한다면 이때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사주에 식상이 양인을 형성한다면 대단히 흉하여 살아줄 남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구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방골 기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식신이 양인이거나 신앙한 양인격에 설기하는 식상이 무력하거나 양인합사라는 편관이 없으면 난폭하고 거칠어서 흉하게 되니 반드시 양인을 제압하는 칠살이거나 설기하는 식상이 있거나 자진합으로 묶여 있는 것이 기란데, 신앙한 진양인격은
더욱 흉하다. 양인은 형충을 크게 꺼리는데 이것은 형충으로 양인이 급동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약한 불 위에 올려놓은 찌개는 넘치지 않지만 센 불에다가 냄비 찌개를 올려놓는다면 불은 꺼지거나 화재로 연결되는 것과 같다. 가령 5월의 병화 일간이라면 양인격이 되는데 양인합사라는 유력한 임수가 있다면 길하지만 자수대운이 온다면 임수는 자수의 양인이 되어 병화를 칠살하고 자수는 오화를 충하고 수화상대이 된다. 이때 자수대운이 용신운일지라도 활기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센 불에다가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 냄비를 올려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형이 망가지고 그 국물 또한 넘쳐 흘러 못 쓰게 되고 결국에는 큰 불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사에서는 대분란이 발생한다. 이럴 때 세운에서까지 수화상견이나 금목상견이 되었다면 그 화액이 끔찍하여 교통사고로 몸을 상하거나 큰 수술을 받고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화재 사건으로 온통 모든 그것이 다 타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한 양인격이거나 2개, 3개의 겁재 양인이 있는 사주는 대세운에서 4개나 5개의 양인이 가중될 수도 있는데 쌍칼찬 양인이라 하여 성적이 포악하여 폭도의 무리가 되거나 매우 흉하다. 월지 양인이 흉신이라면 온화한 가정을 꾸미기가 어려우며 다시 재혼을 해도 편안하지가 않은데 여명의 양인격에 겁재가 강하다면 더욱 흉하여 부모와 남편을 극하여 부부 화합이 어렵다. 그러나 신앙 명식의 양인이라면 오히려 길하다. 자, 월지가 양인인데 이 월주가 나는 정화일간이고 월주가 병오 오래 왔다. 그리고 인수도 많아서 신강사주다. 그렇게 되면 여명사주에 이 병화, 병오로 왔죠. 5월에. 그러면은 여기 재성, 이 병화에 처가 되는 재성, 그리고 월주이기 때문에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이다. 시아버지가 성질이 불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이 불 속에 여기에서는 녹아버렸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화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집에 인연이 성립이 된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숙이는 증발에서 모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남편 단명이 이미 정해진다 그래요. 무력한 남편이 될 것이 정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없고 여기에 진토나 축토 한 글자가 있었다면 시어머니나 남편 역시 무사하다. 그러니까 이 관성은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정화에 지인 중에 계수가 남편이요 축중 계수가 남편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관성이 없어야 오히려 남편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품질이 문제가 있는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시어머니가 없고 나의 재물이 가난한 명식이 될 것이 이미 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한 양인격에 2개, 3개의 겁재 양인이 있는 사주에서 이 양인이 4개, 5개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갖다가 문제가 되어서 온화한 가정을 꾸릴 수도 없고 재혼을 해도 다시
헤어지게 되며 부부 화합이 어렵다. 그러나 신약 명식에 양인이 있다면 오히려 길하여 양인 합살이 되고 호운이 올 때 권세를 얻고 폭도를 누리는 장군이 되거나 법관이나 의사 등이 되며 격이 낮으면 재봉틀, 편직, 의류기능공, 미용사, 정점, 경비원 등이 되기도 한다. 양인은 칠살로서 그 권위를 더욱 바라므로 신강하다면 평관을 기뻐하지만 여기에서 신강한 것과 태신강한 것을 구별을 해라. 그래서 태신강하다면 오로지 설기를 해라. 그래서 내 식상이 유력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강 양인은 무방하지만 신왕사주의 양인은 부친선망하고 혹은 쟁제사주가 되기도 쉬우며 처성의 신병신에 이별사별하거나 결혼하기도 힘들다. 여명 또한 남편과 시가가 극무력해지고 돈 벌어서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가령 병화일간에 5월 양인이라면 진토나 축토가 있어서 화기를 설기한다면 처독과 부친의 덕이 있지만 술토나 미토와 같은 조토가 있다면 처독과 부친의 덕은 기대하기 어렵고 자식 또한 신병신에 가기 쉽다. 여명 또한 무관살이라면 그러니까 관살이 없다면 재성이 남편이 되는데 남편과 부친, 시어머니가 단명 흉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인토나 축토 중 한 글자가 있다면 무방하고 길하다. 남녀 양인격이나 일지 양인은 괴강일주, 백호일주처럼 무관 성분이 되므로 무관으로 가는 것이 길하다. 즉 앉아서 사무 보는 행정직보다는 외부 활동이 길한 것이다. 특히 괴강살과 마찬가지로 여명사주는 일평생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길하다. 만약에 여명이 양인격 신강사주에서 남편 덕을 보려 하거나 타인의 덕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 윗사람의 덕이 부족한 자수성가 명이므로 부모와는 인연이 많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의 가운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단명하게 되니 일찍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 남녀 자수성가 명식으로 차남 차녀일지라도 장남 장녀처럼 부모를 모시기 쉽고 부모 형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발생하므로 일찍 타향살이 하는 것이 좋은데 부모와 같이 살면 부모 형제가 잘되기 어렵기에 스스로 부모 형제 곁을 떠나서 타향에서 자수성가해야 하는 것이다. 즉 괴강살처럼 나에게 힘과 능력, 총명, 언변 이 부분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자수성가해서 누구 덕 보려 하지 말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누구 덕 보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양인격 사주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스스로 부모, 형제, 동료 덕이 없이 모든 것을 개척정신으로 일구고 살으라고 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 덕 볼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 또한 평생 직업을 가지고 살아라. 이 괴강살과 양인격 사주는. 근데 양인격 신강과 신앙을 구별해야 되겠죠. 양인격 신약은 괜찮다. 상당히 오히려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양인격은 고향을 멀리 떠나거나 외국에서 성공수가 높으며 만약에 여자가
신앙한 양인격으로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붙잡아 놓는다면 시든 배추처럼 신병신액이 발생하여 반드시 문제가 있고 부해로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를 원한다면 절대로 신약한 양인격은 배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요즘 시대가 남녀 다 같이 활동하는 시대이므로 사회적 활동성은 길하다. 다만 가정적이지 못한 것이 흠이 될 뿐인데, 특히 병화 일간의 양인격 여명을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한다면 바로 부부 이별수로 작용하거나 신병신의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버리기도 한다 그래요. 예전에는 한이 많았으며 눈물을 흘릴 일도 많았겠지만 요즘 시대는 여명에게도 활동성이 부여된 것이니 만원함과 아울러서, 즉 늦게 결혼함과 아울러서 활동을 해라. 그래서 결혼 이 부분도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떠한 저번 뉴스 보니까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한 이야기가 써져 있던데, 바로 신앙한 여명의 양인격이라면 차라리 결혼은 생각하지 말고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양인은 무관성이니 활동성이 보장된 운동선수, 간호사, 의사, 군인, 경찰, 영업 등 무관 직업이 되는 것이 좋다. 양인격이 흉격이라면 황소 고집 같은 기질이 있거나 야망 및 욕망이 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뒤를 이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어느 한 군데에 머물기보다는 여기저기 방랑을 하며 가정 파괴까지 하게 되는데, 이 양인격 이 자체는 능소능대한 능력과 재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가정 이것만 아니라면 살아갈 수 있는데 하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활동성이 보장된 양인격이므로 역마살과 같은 작용이 되는데 남녀 이성 관계의 혼탁상에 염려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없는 것을 더 찾는 그 성분, 이 부분을 또 한 봐주고, 이렇게 역마 성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가정은 등한시하게 되고 수시로 이성 상대를 바꾸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니까. 그래서 대체로 남녀 모두 강한 인상을 주므로 타인과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좋고 나쁨이 분명하며 배우자가 병약하고 단명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는데 고독, 적막, 극부극처하고 괴팍하며 부모, 형제되기 적다. 어제 괴강살 설명에서는 용모가 단아하고 미모이고 등등등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양인격에서는 그러한 말이 한마디도 없죠. 그건 왜 그럴까요? 미모, 용모 이 부분은 괴강격이 더욱더 뛰어나고 이 양인격은 그렇게 썩 좋은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 이 부분은 아니다 그래요. 신강명식으로 월양인, 일양인은 극부극처수로 작용하고 시양인이라면 말년에 고독하고 적막하다. 양인은 일간의 제왕지이다. 그러므로 강한 힘을 믿고 날뛰는가 하면 능구렁이 성격으로 상대의 약점을 역이용하는 기질이래요. 그 성격을 짐작하기 어려움이 또한 있다. 불굴의 의지와 기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곤모술수의 달인으로 고집이 강해서 스스로 고독함을 자처하고 가정적으로 극부극처하는 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체로 일지양인으로 신앙하다면
부모의 유산 상속이 쉽지 않으며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또는 가정의 중요성을 모른다. 또는 배우자의 중요성이나 자식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으며 즉흥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자가 되기도 하며 고독한 방랑자가 되기도 한다. 일양이는 병호 임자가 되는데 신앙하다면 신강보다 더 흉하여 반드시 배송으로 인해서 폐제하거나 부부정이 적으며 부부 불화하게 되니 폐제 이후에 부부 이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일양이는 신앙해서는 불길하다. 신앙 명식으로 시양인이 되고 기신작용이라면 말년에 폐제하게 되는데 특히 시주에서 재성이 겁제 양인을 데리고 온 경우 폐제 폐망이 확실하며 자식도 또한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럴 때 현실 삶에서는 자식이 분가시켜 달라고 하면서 사업처를 달라고 하거나 심하면 부모를 학대하고 살상하는 경우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환 사주에 시지가 겁재가 되었다면 상당히 흉하다 그래요. 그러므로 양인격 신앙사주에 시주에서 재성이 겁재를 달고 온 경우 이 부분이 어떠한 병이냐면 가령 5월 달에 병화 일간이었는데 시주에서 정유시에 태어난다면 이것이 문제가 크다 그래요. 이것이 이 말년에 망할 것을 상징을 한다. 이미 신앙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비급 숫자가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정유시에 태어난다면 이렇게 된다. 또는 병신시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다. 이건 겁재가 아니라도 비견일지라도 그 재물은 병화 자식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나의 재물을 노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양인격 신앙사주에서 시주에서 재성이 겁재를 달고 온 경우 미리 유산 상속을 해줘 버려라. 투명하게 해줘라.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도 자식들한테 부모가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묘한 얘기겠지만 투명하게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다 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정기적금 노후 설계를 확실하게 해서 투명하게 자식들한테 해줘라.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를 해치는 살상 사건을 막을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숨겨놓고 무언가를 안 준다 해서 이 자식들이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 자식 감옥에 간다고 그래도 내 자신의 마음은 좋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해주고 이러한 사람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투명한 맑고 깨끗한 그러한 부분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양인격으로 일양인이 형성된 경우 전생업장이 태과한 격이 되는데 고르고 또 골라서 만난 여인일지라도 당줄을 거지 만드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 행복하여 자신에게 불행이 없을 듯 하지만 그 배성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패망시키고 이별할 것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양인격 신앙명식은 매사 베풀고 겸손하게 살며 자기를 알아야 하고 수신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때 신양명식으로 일지 양인이 희신이거나 시지 양인이 시신이라면 무관성의 기질로 끊고 맺음이 정확하고 확실한 사람으로 배우자의 덕과 자식 덕이 좋아서 나의 임종을 지켜보는 배우자와 또한
자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고 친구, 형제, 동료덕이 좋아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구사일생 살아나는 그러한 행운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흉격으로 양인이 되었다면 끔찍한 흉악범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나 자식 생년띠에서 인연에 의한 사람을 만나고 명식을 중화시키는 인연의 배우자를 만나고 당주의 환경을 인연법에 따른 중화시키는 환경으로 개선한다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될 것이다. 양인격이라 해도 목화 금수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게 되는데 간목의 묘월양인은 제일 점잖하고 병화 무토의 오월양인은 A범절이 확실하며 경금의 유월양인은 의리심이 투철하다. 자월의 임수양인은 성격이 상당히 강하면서 잠시도 한 군데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그런데 여자가 한 군데 안주하지 못하고 그렇게 싸돌아 다니는 그러한 격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고요하다가 한번 폭발한다면 파도가 치고 살상하는 힘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양인이 무엇과 동주하였는지가 중요하다. 12운성에 욕지, 사지, 절지와 동주한다면 그 해당 육친의 신병신역으로 고생한다. 이 양인은 유력한 칠사를 기뻐하므로 양인 합사를 한다면 권세를 장악하고 유형을 떨치는 참다운 양인이 되는데 그러나 여명은 가정적으로 남편의 부군 작첩이 있을 수 있으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양인은 소인배가 아니므로 큰 것을 찾는 성격으로 대재, 대귀를 탐하는 성격이 되므로 폐방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인수가 양인 동주했다면 재물이나 혹은 여자로 인하여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재관이 유력하다면 오히려 권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때 양인격이지만 사주구조에서 얼마든지 신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강, 신왕, 태왕, 태강, 극왕, 극강을 살펴서 신왕하다면 칠살이 반갑지만 신강하다면 칠살은 인수를 더 강하게 하는 역할일 뿐이니 좋다고 할 수 없으며 태왕이라면 칠살은 허약하여 오히려 양인의 성적을 거스리는 자가 될 것이므로 오로지 설기로 순화를 시켜야 한다. 극왕하다면 태왕즉절 현상이 되므로 강한 자는 더 강하게 하는 법칙을 적용하여 왕이 순세를 따라야 한다. 꼭 이 부분에서는 명심을 하시라 그래요. 이 어떠한 사주에서 신강사주, 신왕사주, 태왕사주, 태강사주, 극왕사주, 극강사주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각기 통변이 달라진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글로서 모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겁재가 양인동주 간여지동이라면 진양인격이 되는데 부모, 형제, 부부간에 불화하고 재난, 풍파, 폐재하고 고독, 적막할 수 있다. 양인의 영향력은 월 양인이 가장 강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월지는 제강지신으로 택지향이 되기 때문에 제일 작용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는 일양이 되는데 그것은 배우자의 영향력이 두 번째로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떠한 그 일부 여기인들은 시지양인이 강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더라 그래요. 그러나
이 시지는 딱 2시간, 태어난 시간만을 상징하고 일은 하루 종일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양인보다 일양인이 더 강하다고 필자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지는 그 다음이 되는데 신약사주의 시양인은 희신작용이 강해서 매우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신강, 신약을 떠나서 월양인은 겁재격이 되므로 부모, 형제덕이 부족하고 일양인은 극부, 극초수로 작용을, 신강에 있을 때 극부, 극초수로 작용하며 시양인은 처의 산액이 심하고 말년이 고독 적막하기 쉽다. 자, 오늘은 이 양인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괴강살이나 양인격이나 이 부분은 여자에게 피해가 더 많다 그래요. 그러나 여자라도 가정을 갖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업가이거나 등등 이러한 쪽이라면 상당한 권유에 이르기도 한다. 자, 오늘은 양인격 사주를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